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유독 먹을 때 예의가 없는 아들 며느리에게 쓴소리를 하고 평화를 되찾았는데요. 다른 집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들 하나를 낳아 쭉 가정주부로 지냈어요. 공무원인 남편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정교육을 잘 하려고 무지 애를 썼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듯이 집안에서 교육을 잘 시키려고 했어요. 그건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예로 가족 식사 때 아버지가 수저를 들면 아이들이 나중에 수저를 들었고, 한 번 집은 반찬은 크던 작던 무조건 먹게끔 했죠. 남편이 유별나게 깔끔 떠는 성격이기도 해서 그 옛날부터 개인 접시를 사용해서 찌개를 떠 먹었어요. 먹을 때 소리 내지 않게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엄마, 아빠께 먼저 드리도록 하고 다 같이 나눠 먹었죠. 음식 씹으면서 말하지 않기, 한자리에 앉아서 먹기, 새로운 음식이라 먹기 싫어도 먹어보기 등이요. 며느리감을 소개받았을 때 집에서 밥을 차려줬는데요. 찬밥이 남아 제가 찬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차려준 밥을 무척 맛있게 먹고 이렇게 따뜻한 밥상은 처음 받아본다며 행복해하더군요. 어릴 때 음식을 다양하게 먹어본 기억이 없었다고, 먹기 싫다고 하면 안 주고 좋아하는 음식만 차려줬대요. 그래서 지금도 먹어본 음식만 먹는데 어머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는 결혼 후 집들이 때 제게 찬밥을 드실 거냐고 묻더군요. 사회생활 잘하는 영특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다니요. 새 밥을 한 솥 해놓고도 저를 깔보는 행동에 기분이 나빴어요. 바보 같은 아들은 아내를 나무랄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생선 대가리를 잘라 제게 주며 엄마는 식성 좋으니까 이거 발라 드세요 라고 하는데 얼굴이 다 화끈거렸네요. 아들은 아이를 낳고 집에 데리고 오는 일이 많았어요. 며느리는 약속이 있다며 인사만 하고 아이를 제게 안겨주고 나가기 바빴고요. 손주는 저를 잘 따랐기 때문에 분유도 타서 먹였고, 나중에는 손주가 온다고 하면 이유식도 제가 만들어 먹였어요. 복지회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에게 얘기했더니 이유식 사면 되지, 뭐하러 직접 만들어 주냐고 타박하는데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옛날에 아들 키우면서 된장국에 밥 말아준 기억이 나서 손주에게만큼은 바로 만든 따뜻한 이유식을 꼭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 그랬던 것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손주는 할머니 집에 와서 잘 먹고 잘 놀고 갔습니다. 제가 밥을 해 먹이면 왠지 손주 볼살이 오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며느리는 손주에게 젤리나 초콜릿, 캐러멜은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특히 캐러멜은 잇몸 사이에 남아있어 충치가 잘 생긴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탕이나 초콜릿, 캐러멜은 절대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간식 맛을 알아버렸죠.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남편과 놀이터를 데리고 갔다가 슈퍼에 들르곤 했는데요. 손주는 초콜릿이나 젤리를 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 손주를 들쳐업고 흰 우유를 사 먹이고 달래주곤 했어요. 아들이 손주를 데리러 와서 오늘 뭐 먹였냐고 꼬치꼬치 묻는 바람에
우유랑 밥 먹였다고 보고 아닌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손주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는 라면을 먹기 시작하더니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부셔 먹기도 하더라고요.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손주가 라면을 끓여 먹으니 말릴 방도가 없었어요. 그런 날에는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따지더군요. 왜 아이가 라면을 먹게 했냐고요. 할머니가 없는 사이에 찬장을 뒤져서 라면을 끓여 먹은 손주는 그럼 잘못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가끔 먹는 거면 간식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손주가 집에서 라면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나는 잘 모르잖아요. 할머니네 집에서 자기가 어릴 때 놀던 장난감 갖고 놀거나 마음 편하게 놀다 가면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참 좋았는데, 몸에 좋지 않은 식품을 먹인 날에는 괜히 아들 며느리에게 눈치가 보이기도 했어요. 손주는 어느덧 커서 중학생이 되었고 학원 시간 때문에 밖에서 외식을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 생일을 맞아 낙지 전문점에 갔어요. 먼저 산낙지를 시키고 남편과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보니 마침 주문한 낙지볶음이 나왔는데 세상에,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인 접시에 낙지 머리와 토막난 다리 몇 개, 양파맛만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이게 뭐냐고 물어봤고, 이미 아들 내외와 손주는 태연하게 낙지 볶음을 비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주인공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낙지 다리를 먹는 게 말이 되냐고 조용히 물었어요. 식탐이 많은 손주가 낙지 요리를 좋아해서 많이 덜어줬다는데 그건 핑계 같았어요. 우리는 사람 아닌가요? 다 같이 골고루 덜어 먹어야지. 통통한 다리 부분만 덜어서 비빈 건 정말 예의가 없잖아요. 남편은 낙지볶음 2인분을 새로 주문해서 다시 먹었고요. 아들은 죄송하다며 계산을 하고 용돈을 줬어요. 좋게 생각하기로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왠지 모를 서운한 마음과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손주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아들 가족을 초대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며느리와 손주만 왔는데요. 돼지갈비를 구워내주고 냉장고에서 양파 장아찌를 꺼내 오는데 아연실색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이미 자기들 개인 접시에 살코기를 엄청 덜어간 것이었어요. 제가 큰 접시에 고기를 엄청 덜어왔는데도 말이죠. 접시에는 거의 뼈 몇 조각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다행히 냄비에 더 익혀놓은 갈비가 있어서 한 접시 내와서 남편과 먹었습니다. 남편은 손주도 다 컸는데 다 큰 어른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쳐 주기도 민망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헛기침만 하고 있더군요. 메론을 자르고 미리 만들어 놓은 식혜를 내놓았는데 며느리는 식혜가 맛있다며 김치 냉장고에 있는 식혜병을 2병이나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거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간식이야. 매일 조금씩 드시는 거라 2병까지는 못 줘.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너희 집에도 스팀 오븐 있으니 만들어 먹어봐. 내가 가르쳐 설탕 비율 가르쳐 줄게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자기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집에 설탕도 별로 없고 만들기 귀찮아서 못 해 먹겠다고 하더군요. 다음에는 많이 만들어서 자기 것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식탐을 부리는 아들 내외가 곱게 보일 리 없었어요.
부모로서 마음을 좀 더 넓게 써야 하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란 듯이 우리를 약 올리는 태도에 점점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주 생일이라 손주가 좋아하는 조개찜을 먹으러 갔어요. 넉넉히 시켰는데도 조개찜이 완성되자마자 경쟁하듯이 키조개를 발라 먹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바지락 조개 빼고 가리비도 재빠르게 자기 그릇으로 가져가는데 정말 창피해서 혼났네요. 남편은 조개를 추가해서 먹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손주 생일이니 마음껏 먹으라고 6인분을 시켰는데 맛있게 드시라는 말도 안 하고 먹기에 바쁜 며느리를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들이랑 밥 먹을 때마다 화가 나서 못 참겠다고 식사애절이 그게 뭐냐고 한 소리 했어요. 아들은 아내가 아이 낳고 식탐이 생겼는지 벌써 20kg가 쪘다고 식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며 자기가 쓴 소리를 해도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옛날에 날씬했을 때 사진을 걸어두고 운동을 하는데 다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제 생일에 집에 와서 밥을 차려준다고 하더니 아구찜을 배달시켜 주더라고요. 여성회관에서 요리를 배웠다며 샐러드, 미역국을 끓여서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식탐은 여전했어요. 배달 온 아구찜 중에서 살 많은 부위는 자기들 접시에 골라 담고 뼈가 많은 부위만 남겨놓은 것이었어요. 샐러드에 있는 아보카도랑 블루베리도 다 지들 그릇에 담아놓고 우리가 먹을 거라곤 오이랑 양상추, 소스뿐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미역국에 파가 올라가 있었어요. 미역국에 파를 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미역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정말 단순하잖아요. 고기가 우러날 때까지 푹 끓여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식탐 좀 그만 부려. 엄마 생신에 와서 발라 먹기 힘든 아구찜하고 살 많은 부분만 골라가면 어떻게 해? 하고 나무라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며느리에게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창수 엄마야, 너는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받았어? 그동안 지켜보니 큰 반찬 집으면 다시 내려놓고 메인 요리도 맛있는 부위만 골라 먹던데 혹시 나한테 불만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렇게 배운 거야? 며느리는 지금 저희 친정 엄마 흉보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잘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린이 살 많은 부분 골라서 먹이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세요? 하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남편은 그만하라면 여기까지 와서 차려준 것도 고마운데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식사하려면 우리 집에 그만 와도 된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니 울먹거리며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잔치 분위기는 아주 서먹하게 변해버렸어요. 남편은 페이스북을 잘 합니다. 은퇴하고 매일 한 편씩 글을 쓰는데 친구도 꽤 많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쓴 글을 보고 헐레벌떡 저에게 달려오며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며느리의 페이스북에는 이런 피드가 있었어요. 미역국에 파 넣으면 시어머니가 다시는 며느리에게 요리하라고 시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미역국에 마늘, 고기 정도는 넣어도 파를 넣는 건 완전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수준인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미역국에 팔을 넣는 며느리에게 기대할 게 없으니 일부러 요리 못하는 척하는 것이죠. 남편은 시어머니 생신상을 일부러 망치려는 계획을 한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식사 때마다 스트레스 줄 거면 식사하고 보자고요. 자식이라곤 너 하나뿐인데 같이 식사할 때마다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오라고. 너희들 먹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1시간 뒤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릴 때 엄마가 일하느라 맛있는 음식을 해준 기억이 없다고. 어머님 댁에서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흥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앞으로는 식탐 부리지 않겠다고, 식사 예절 잘 지키겠다고, 음식 양 줄여서 살도 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페이스북에 그런 철없는 피드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음식 욕심내는 며느리가 안타까우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울컥하기도 했네요. 이런 며느리 한 번은 믿어줘도 되겠지요?